거침없는 기사로 4연승을 노리는 수원FC. 그런 수원FC를 상대로 3연패 탈출과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FC서울. 이 상반된 분위기 속에 두 팀이 10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은요 10승 3무 1패로 FC서울이 우세지만 과연 오늘 승리의 무게추는 어느 팀으로 향할지 끝까지 저희 스카이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스카이데이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입장하시는 느낌도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세 명 같이 입장하는 거 너무 네, 좋을 것 다음엔 같습니다. 꼭 세 명이서 한번 그런 네. 같이 한번 이곳으로 오는 장면들을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장 보니까요. 정말 지역 축제와 같잖아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경기장 한 2시간 30분 전부터 이곳에 네. 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경기장에 좀 입장하고 계시고 또 홈 팬들뿐만이 아니라 원정석에서도 FC서울의 많은 좀 팬분들이 이곳을 좀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경기장 자체의 이 행사 부스가 바로 저희 옆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푸드트럭이라든지 뭔가 이 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수단들이 네. 상당히 많고 마스코트도 항상 이렇게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장의 현장감이 상당한 곳 바로 이곳 캐슬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퍼스카이데이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 앞서서 김은중 감독님 만나셨잖아요. 네. 막역한 친구 사이신데 네. 어떤 얘기 좀 나누셨어요? 선생활도 같이 보냈고 아무튼 또 감독으로서 올해 첫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 좀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경기 앞두고도 지금 3연승을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매 경기 정말 살아는 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홈에서 열린 경기 때문에 좀 4연승을 좀 거두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좀 밤을 맞이하고 싶다는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친구분이셔서 이런 부분이 참 좋네요.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은 지난 서울전 다녀오셨잖아요. 대전과 서울 경기 정말 명경기였는데 오늘 해줄 말씀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C서울의 경우는 최근에 연패에 좀 빠져 있습니다. 당장 리그에서 3연패, 게다가 3경기 17점의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과연 오늘 이 수원FC 원정에서 전통적으로 강하거든요. 이곳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은중 감독 얘기도 나눠봤고요. 그럼 김기동 감독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 FC서울로 이적하면서 정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원하는 그림 100%를 만들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김기동 감독하면 사실 포항 스러스를 이끌 때 뭐 이름 그대로 기동력이 상당히 좋은 팀을 그동안 많이 중요시 여겼거든요. 하지만 FC서울의 경우는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기동력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문제 때문에 일단 감독 부임 후 초반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분위기라고 지금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동 타격 대 기동 매직이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곳 캐슬파크가요, 정말 골이 많이 터지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두 분 좀 도합 몇 골 정도 예상하세요? 뭐 특정 팀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오늘 5골을 예상을 했습니다. 오. 승리팀은 잠시 후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는 받고 7골 예상하겠습니다. 아, 저는 받고 네. 3골 예상했습니다. 아. 네. 전 3, 5, 7 네, 이렇게 제가 제일 저희가 많아요. 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어느 팀이 승리할지 또 승부 예측은 조금 이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FC와 FC서울 10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는 관전 포인트 그리고 양 팀의 분위기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로 골 폭풍이 이어질까인데 최근 두 시즌 가장 많은 골이 터진 구장이 바로 이곳 캐슬파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골이 터질지 저희는 3골, 5골, 7골이 예상했는데 팬분들이나 선수분들도 생각이 같을지 좀 궁금해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FC서울이 지금 수비 불안을 좀 갖고 네. 있잖아요. 세 경기에서 또 17점을 기록하는 상황이라 오늘은 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또 수비 밸런스를 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FC서울 역시 오늘은 좀 수비를 먼저 걸어 잠그고 후반전에 좀 승부를 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예측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골이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원래 지난 시즌에 이 김도균 네. 감독이 수원FC는 김도균 감독이 이끌 때 정말 말 그대로 닭공 그리고 약간 수비가 불안했던 부분을 엄청난 화력과 공격을 통해서 만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수원FC는 김은중 감독이 왔죠. 네. 전반에는 사실 지금까지 팀의 10골 중에 전반에 들어간 골은 한 골밖에 안 됩니다. 근데 후반에 그렇습니다. 9골이 들어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수원FC가 특히 후반전에 상당한 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서울이 어떻게 견딜지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반 5분에서 10분 사이를 조심하자. 이때 골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때 들어간 팀이 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인데 전반 초반 분위기 잡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수원FC를 상대로는 전반 5분 10분이 아니라 후반 90분
추가 시간까지도 네.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지금 수원 FC가 승리를 거둘 때도 90분 이후에 득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전반 5분, 10분뿐만이 아니라 경기 휘슬이 종료 울릴 때까지도 끝까지 집중을 해 나가야만이 3연패라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좀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크루 팬분들이 내건 걸개 중에 수원 FC 극장 절찬 상영 중 뭐 이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장에 오늘 극장골이 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는 기록을 좀 저희가 살펴보시면 캐슬파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홈팀인 수원FC가 되겠고요. 또 FC 서울이 울산을 이어서 리그 세 번째로 캐슬파크에서 많은 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냥 양팀 합쳐서 오늘 참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은데 팬분들이 보시기에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을지 이 부분도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좀 넣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승우 선수가 오늘 네네. 주장 완장도 달고 나고 선발 네.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홈팀이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선제골의 몫수 수원 FC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예측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개인적인 네, 예측 네, 너무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FC 서울이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원정 팬분들이 와 지금 선수들 입장하자마자 바로 서울 구호를 외치는 우리 수호신 분들의 외침이 저희한테도 들리거든요. 저희가 반대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원정 응원 열기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서울 선수들이 이 응원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반등을 해야 된다, 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선제골은 FC 서울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의 예측 제가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수원이 서울을 상대로 한 2년간의 무승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입니다. 우선 두 팀 통산 상대 전적이요. 14번 만나서 10승 3무 1패로 FC 서울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 FC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최근 두 시즌 6경기 2무 4패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철 위원님이 보셨을 때 수원 FC가 서울을 상대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서울에 잘했던 선수들을 그 이유로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면 기성용 선수가 이제 수원 FC를 상대로 네. 2경기에서 골을 기록했고요. 윌리안 선수도 수원 FC를 상대로 맞대결 2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C 서울을 떠났지만 나상호 선수도 사실 수원 FC를 상대로 지난 시즌 2경기에서 득점을 했거든요. 나상호 선수가 정말 빼어난 활약을 했고 결국 나상호 선수가 떠났지만 다행인 점은 윌리안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여전히 FC 서울이 남아있다는 게 되겠죠. 과연 이 선수들이 그동안 수원 FC에게 강했던 면을 그대로 이어갈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 수원 FC는 몇몇 선수들 링가드는 오늘 이제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은 네. 있지만 링가드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음료수를 정말 좀 맛있게 섭취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의 1대1 능력을 수원 FC가 얼마나 견딜지 지금까지는 그 1대1 파괴력을 견디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링가드 선수가 지금 좀 시간 맞춰서 잘 몸을 회복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모습을 보니까 조금 좋아 보이고요. 네. 좀 팬분들이 하루 빨리 또 속히 만나볼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링가드 선수 오늘 출전하지 못해 좀 아쉽네요. 네, 링가드 선수도 득점, 이승우 선수의 득점했을 때 누구의 세레머니가 더 돋보일지도 좀 그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빠르게 또 링가드 선수 부상 회복해서 그라운드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레모니 좀 더비가 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수원이 설 징크스를 깨고 4연승 질주와 함께 또 팀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서울이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팀 스쿼드 현황과 함께 최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 서울의 스쿼드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 FC의 상황인데요. 네, 수원 FC죠. 올 시즌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또 권경원 선수도 영입이 됐고요. 지금 영입된 선수들인 김태환 선수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굉장히 좀 잘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들이죠. 지금 안데르손 선수도 아직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낼 수 있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전에 지난 경기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후반전에 출전하고 안데르손이 계속해서 선발 출전했다면 오늘은 두 선수가 역할을 바꿔서 이승우 선수의 선발 출전, 안데르손 선수가 후반전에 승부처에서 또 한번 좀 멋진 활약을 펼쳐질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2003년생 선수죠. 수원 FC의 정승배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승배 선수의 데뷔전에서 또 골이 터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수원 FC 얘기를 좀 이어갔고 이어서 반전을 꾀하는 하는 FC 서울의 스쿼드 현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 스쿼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FE 서울의 라인업입니다. 지금 이제 부상자로 저희가 표시해드린 선수들, 링가드 그리고 김주성, 그리고 이제 지난번 대전전을 보았을 때는 조영욱 선수와 강상우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자가 좀 곳곳에 많다라는 점을 서울 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FE 서울에게는 그래도 팀으로서의 긍정적인 뉴스. 물론 우리는 U23 아시안컵이 일찍 끝난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대회가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 서울의 선수들, U23 대표팀에 차출했던 선수들이 지금 대거 합류를 했거든요. 이태석 선수, 그리고 백상훈 선수, 강성진 선수, 그리고 골키퍼에는 백종범 골키퍼까지 U23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이제 서울 스쿼드에 새로 합류를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들 중에 대부분이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네. 있거든요. 어린 자원들이 얼마나 팀의 반등을 이끌어줄 것인지가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일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느낄 때는 서울이 사실 뭐 이제 골키퍼 포지션에서 혹시 확실한 주전 수문장 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백종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만이 좀 후방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FS서울 선수들의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선수들의 모습 오늘 좀 분위기가 가벼워 보이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FS서울 선수들의 좀 지금 표정 자체는 좀 네. 굉장히 좀 뭐 긴장되면서도 뭔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반전을 마련했다. 지금 다부진 각오들이 좀 얼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팀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 두 경기 모두 후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2대1 역전승을 가져간 수원FC입니다. 지난 9라운드 광주전을 살펴보면요. 최근 수원의 강점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명경기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수비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올 시즌 새로 영입된 권경원 선수도 있지만 왼쪽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점을 많이 가진 선수가 박철호 선수입니다.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 가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팀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크로스라던가 패스를 통해서 기회 창출도 굉장히 좀 잘해내는 선수고요.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주전 풀백이 있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시즌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유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승골 장면이죠. 지금 후반 추가 시간인데 아주 지친 상황인데도 박철우 선수가 공격 가담 이후에 이 볼도 사실 경합 과정 이후에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볼을 태클로서 살렸고, 결국 이제 이승우 선수가 욕심 부리기보단 팀 동료를 살려주면서 김태환 선수의 결승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날 득점 마지막 결승골 도움도 그렇지만 후반전에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장점이죠. 볼을 끊었을 때는 직선 드리블과 함께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이 장면도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승우 선수의 아주 좀 빠르게 카운터택을 치고 나가는 모습도 한 차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전반보다는 후반전에 이승우 선수가 투입되면서 김웅중 감독이 요구하는 해결사 역할을 올 시즌 이승우 선수가 7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아주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원래 후반전 해결사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전부터 해결사의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주장 완장도 이승우 선수에게 줄 정도로 책임감을 김웅 감독이 아주 네.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승우 선수의 전반전에서부터의 힘을 아끼지 않고 폭발적인 힘을 쓰면서 공격 포인트, 왜냐하면 또 후반에 안데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전반 초반부터 좀 모든 걸 좀 쏟아내라, 또 이런 주문을 또 김은중 감독이 이승우 선수에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로서 이렇게 선발로 기용될 때 조금 더 많은 세레머니를 좀 준비할까요? 사실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네.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세레머니도 중요한데 일단 팀 승리가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네. 이승우 선수의 세레머니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도 역시 카메라로 한번 들고 이승우 선수 세레머니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몸을 이렇게 돌릴게요. 네. 같이 돌리면서 네. 환호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뤄봤고요. 지난 시즌 76개의 실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도 바로 수원FC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점이 좋아진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밸런스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부임 이후에 지난 시즌 최다 실점 팀이 수원FC였거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경기 운영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점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올 시즌 권경원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과 함께 후방 라인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권경현 선수가 팀의 중심이 되면서 수비 라인의 리더십까지 있고 지금 뭐 팀을 전체적으로 퍼펙트라운을 아우르다 보니까 아주 뭐 팀이 지금 득점보다 실점이 많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점들도 낮아지고 올 시즌 계속해서 뭐 잭슨 선수까지 팀에서 합류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난다고 하면은 밸런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올 시즌도 계속해서 좀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권경원 선수뿐만 아니라 박철우 선수 칭찬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 김태한 선수의 골이 있었지만 시작은 바로 박철우 선수가 슬라이딩하면서 그 공을 잡아냈던 겁니다. 박철우 선수 칭찬 한번 해볼게요. 박철우 선수 지금 이 뛰었던 히트맵 경기장에서 어느 지점을 위주로 뛰었는지가 이렇게 네.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 지점이 박철우 선수가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박철우 선수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전진을 많이 하고 빠른 침투를 바탕으로 계속 왼쪽 측면을 지배했기 때문에 수원FC의 왼쪽 공격을 이끄는 박철우 선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안데르손과 이승우 선수의 활약이 좀 팀 상승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을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전에 이제 포르투갈의 이 클럽 팀에서 둘이 같이 뛴 적도 있습니다. 이제 안데르손 선수가 이승우 선수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를 했다. 네. 이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두 선수는 안데르손 선수는 주로 이제 체력이 좋고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속도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측면과 중앙을 정말 자유롭게 좀 누비는 것 이런 어떤 활동량과 체력의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승우 선수는 최근까지는 올 시즌까지는 일단 조커로서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공격에 집중했을 때 천재성을 보여줬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선수의 역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승우의 천재성 그 어떤 센스를 전반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우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윙백 수비력과 몬레알 선수의 아쉬운 득점력이 조금 아쉬울 텐데 현영민 위원님 보시기에 수원의 윙백 수비에 대한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몬레알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죠. 네. 올 시즌 좀 득점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거든요. 네. 영입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올 시즌 많은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득점이 없다는 것 아마 김은중 감독이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동원 선수라던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뭐 투톱으로 지금 뭐 이승우 선수라던가 뭐 정승배 선수 새로운 선수를 좀 투입시키면서 김은중 감독이 여러 좀 보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미드필더도 득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인지 수원FC는 공격 자원들이 많다. 김은중 감독의 카드들이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 지난 경기에서 정승원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요. 지금 윤빛가람 선수가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세트피스와 함께 팀에 아주 뭐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뭐 득점 확률도 높아지고 득점 확률이 높아지면 결국 팀 승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이런 길들은 계속해서 잘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원의 최전방 공격수가 살아나야지 캐슬파크 이 극장골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서울의 지난 경기 보면서 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진 서울입니다. 팬분들도 또 축구 팬 여러분들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 최근 세 경기 살펴보면 상대 원더골에 좀 당하는 모습이에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일단 이 원더골 장면. 이 장면은 역시 이승우 선수의 전북전 원더골 장면입니다. 이승우 선수의 드리블을 보면 현영민 의원이 보시기엔 이거는 그냥 호흡 자체가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드리블도 짧게 치다 보니까 수비가 발을 뻗기에는 박스에서의 파울은 페널티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리듬을 타면서의 드리블, 이 마무리까지가 이승우 선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승우 선수 워낙 축구에 대한 센스가 좋고 기본기도 아주 투철한 이승우 선수가 되겠고, 자 지금도 이제 올 시즌 울산 원정에서 상대가 지쳐있는 후반전에 보여준 이 개인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이 최근에 상대에게 원더골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승우 선수는 오늘 선발이고 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서울의 수비의 불안점 그리고 이승우의 축구 센스가 전반부터 나온다는 점, 승부사 이승우가 오늘 정말 원더골을 또 한번 서울의 상대로 터뜨려 줄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영상도 저희가 함께 만나보면서 서울의 원더골을 먹히는 것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F서울이 요즘 원더골로 좀 많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팬들로서도 선수로서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 팬분들에게는 다소 가슴이 좀 아플 장면일 겁니다.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문제가 좀 드러났고 리어포스트 쪽 박찬용 선수를 쉽게 내버려뒀는데 이때 발끝에 박찬용 선수가 임팩트를 정말 잘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전, 저와 이제 현영민 의원도 슈퍼스카이데이를 서울 특파원에서 진행하면서 이 골을 라이브로 눈앞으로 봤습니다. 아, 정말 보면서 우리가 직관으로서 이런 골을 보는구나. 장현상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셋이 정말 감탄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 원정에서 중계를 했던 이 골 장면, 서울 팬분들에게는 이제 류재문 선수의 이 파울이 하필 골문 가까이에서 행해지면서 대전에게 프리킥 기회가 왔고요. 자, 주세종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원더골. 축구 팬분들에게는 야, 정말 멋있는 골이다. K리그1 역시 축제다. 진짜 멋진 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서울 팬분들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게 포항전 그리고 전북전 이어서 대전전까지 3경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원FC는 또 한번 원더골을 노리겠지만 서울은 똑같은 기록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무조건 철통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저 정도의 골이면 황성민 선수로서도 GK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무래도 골키퍼 포지션에서의 뭐 실점은 모든 다 뭐 마음 아프겠지만 더군다나 이게 상대가 또 더욱더 좀 잘해서 만드는 실점에서는 마음이 더욱더 좀 아플 것 같고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김기동 감독도 이런 상황이 좀 낯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포항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 팀을 새롭게 맡아서 9경기를 치르면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좀 낯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도 지금의 굉장히 좀 자존심을 상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반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류첸코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인데요. 일류첸코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 좀 공간 창출을 많이 해주는 선수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일류첸코 선수는 지금 슈팅과 득점 분포를 보면요, 서울팀 내에서도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는 저는 부딪히면 어깨가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하고 정말 힘이 세고 나란히 있으면 제가 정말 실제로도 왜소하지만 더 작아 아니에요. 보이는 약간 느낌일 것 같거든요. 일류첸코 선수가 그 단단한 몸을 바탕으로 버틸 때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침투하는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일류첸코 선수가 일단은 선발이 아니지만 후반에 나왔을 때 최근 또 득점 기록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기성용도 특급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기성용 선수 키패스로 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좀 어떤 활약을 오늘 해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중원에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서 좀 잘 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팀 선수들이 지금 3연패 이후에 힘적으로 좀 많이 쫓기는 느낌도 좀 들 것 같고 좀 서두르는 느낌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뭐 경기 전, 또 경기장에서 또 뭐 전반전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원들을 좀 침착하게 좋은 경기력을 좀 선보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기성용 선수에게 오늘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베테랑 선수들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수비 속에서도 정말 맹활약 중인 선수가 있습니다. 최준 선수의 어깨가 요즘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준 선수는 서울로 이적하고 나서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서울 팬분들에게는 최준 선수 뭔가 혀를 뚫어주는 기분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한편으로 본다면 최준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은 걱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오늘도 선발인 만큼 최준 선수가 힘들겠지만 바쁘게 오늘 원정 경기도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기록 자체에서도 공격적 패스라든가 크로스, 드리블 시도, 또 오른쪽에 최준 선수와 왼쪽에 수원FC의 박철호 선수의 대결도 한번 좀 재밌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수비 안정화가 절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대전전 살펴보면요, 이명철 해설위원이 다녀오셨는데 한번 미드필더의 기동력, 김주성 선수의 부상 여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대전 선수들, 지금 이준규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죠. 서울의 백호 수비진은 지금 자기 진영 쪽에 있었지만 그 위쪽에 2명의 미드필더는 공간을 너무 넓게 지금 커버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른바 수비 앞쪽에 1차 저지선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로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대전 선수들에게 내줬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대전전이 아닌 전북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이 전북전 실점 장면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볼을 넘겨받을 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실수가 좀 있었던 장면인데, 당장 서울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실수로 인해서 이영재에게 골을 내주면서 결국 경기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아쉬움이 있었던 서울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또 대전 원정으로 넘어옵니다. 대전 원정 경기인데 수비를 막고 굴절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뭔가
깡탕탕성. 근데 볼 처리를 결국 수비진이 해내지 못하면서 세컨볼을 계속 대전 선수들에게 내주는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김주성이 없는 상황에서 황현수, 권한규 센터백점이 나오는데 오른발 센터백이잖아요. 볼이 왼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대전 선수들이 서울의 오른발 패스 루트만 막겠다는 생각으로 압박을 집요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전이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만들고 김승대 선수의 골이 들어갔는데 서울의 경우는 김주성이 빠진 뒤부터 볼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발로만 맴돌다가 상대 압박에 끊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오늘 경기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경기 연속 무패였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들이 조금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허용한 서울인데요. 기간별 수비 지표만 봐도 초반 5경기와 최근 3경기 수비 집중력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특히 전반 실점률이 높아졌습니다. 전반 14분, 6분, 13분에 골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전에 실점을 하다 보면 후반전에 분명히 좀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를 좀 끌려다니는 경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김기동 감독이 가져온 플랜대로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 결국 이런 것들이 경기가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좀 꼬이면서 김기동 감독이 계획했던 경기 플랜들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3연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골키퍼의 불안함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 경기 3경기죠. 예, 지금 뭐 전북전부터 해가지고 지난 경기도 골키퍼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백종범 골키퍼로 지금 변화를 좀 가져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즌을 쭉 치르면서 주전 골키퍼가 한 90% 이상은 한 38경기라면 34경기에서 5경기 정도는 꾸준하게 골문을 좀 지켜줘야 수비 라인도 좀 안정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매 경기 이렇게 골키퍼가 바뀐다는 건 지금 그만큼 팀이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오늘 경기에서도 김기동 감독이 탈피하기 위해서 백종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드가 적중률이 있느냐 오늘 함께 저희 슈퍼스카이데이 그리고 끝나고 포스트 매치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팀 최근 흐름 짚어봤고요. 4연승 도전과 함께 또 상위권 도약에 나설 수원FC 그리고 수원FC를 상대로 강점을 보여줘야 하는 FC 서울의 경기 오늘 양팀의 선발 라인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홈팀 수원FC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안준수, 그 앞에 백포 박철우, 권경원, 김태한, 정동호, 지동원, 이재원, 정승원, 이준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앞에는 이승우, 정승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원FC는 4-4-2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여기 초록색을 보시면 4-4-2 형태로 이승우 선수가 4-4-2 형태로 선발 라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정승배 선수가 2003년생 선수거든요. 한남대학교를 나오고 올 시즌 영입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늘 K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FC 서울의 선발 라인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키퍼의 백종범, 그리고 이태석, 박성훈, 권한규, 최준, 그 앞에는 황도윤, 김신진, 기성용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가장 앞선에는 임상엽, 박동진, 강성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변화폭이 많습니다. 대전전에 이제 부상을 당한 강상우 선수, 조용호 선수는 오늘 두 선수 모두 명단 제외가 됐고요. U23 아시안컵에 다녀온 우리 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지금 대거 복귀가 됐거든요. 당장 왼쪽 풀백의 이태석, 골키퍼의 백종범, 그리고 이선의 강성진까지 수많은 자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자원들을 좀 신뢰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김기동 감독의 서울인데 이 어린 자원들 대표팀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주면서 주전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작전판이 들어왔습니다. 네. 1타 강사 두 분을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한번 작전판 들고 저희가 설명을 해보시죠. 네, 오늘 뭐 백포 라인에는 이용 선수가 대신해서 정동호 선수가 나왔거든요. 정동호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사실 수원FC가 4-3-3으로 경기를 좀 많이 펼칩니다. 네. 양쪽 윙포드를 높게 두고 측면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박철호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좀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오늘 정승원 선수가 이재원 선수와 함께 중심을 잡고 최전방에는 지동원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이승우 선수를 좀 자유롭게 프리롤로 두면서 여기 이 밑에 포지션에서 박스 주변에서 이승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의 공격 찬스라던가 기회 창출
측면에서의 돌파 이후에 지동원과 이승우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오늘 좀 수원FC가 많이 서울을 상대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FC 서울 넘어가 볼까요? 네, FA 서울의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역시 오늘 최전방은 일류첸코가 아닌 박동진이 나왔고 김신진 선수가 좀 처진 공격수 역할을 수행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초 빌드업 시에는 역시 좌우윙이 넓게 벌리고 풀백들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2-4-4와 같은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기성용, 황도윤 특히 코리아컵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펼쳤던 황도윤 선수가 서울의 중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볼 배급에 있어서 기존의 류재문 선수가 했던 것처럼 기성용의 역할을 잘 분담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활동량을 통해서 기성용 선수가 뭔가 복귀가 되지 않았을 때 올라가 있을 때 황도윤 선수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중책도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파트너 황도윤 선수가 어떻게 뛰어줄지 그리고 팔로스를 치워가는 김신진 선수가 조금 더 넓게 움직여주기를 일단 서울 팬분들은 좀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왼쪽 풀백의 이태석 오른쪽 풀백의 최준 김기동 감독은 이 두 선수에게도 공격 가담을 많이 맡기는데 그럴 때 벌어지는 측면 뒷공간을 혹시 수원FC의 이선이 파고들지 않을까 그 점을 오늘 서울은 밸런스와 중원 간격 황도윤의 역할 이 부분을 잘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쪽집게 강의 같고 이게 라커룸을 정말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쪽에서 2-4-4로 나온다고 하면 양쪽 측면 풀백 포지션이 좀 많이 빌 수가 있거든요. 네. 수원FC는 볼을 끊었을 때 측면에 이준석과 함께 이승우 또는 오늘 좀 선발 출전하고 있는 정승배 선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전판 설명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럼 양 팀의 키플레이어 선수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민 위원님 한번 뽑아주시죠. 네, 저는 수원FC의 이승우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올 시즌 뭐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이 많았던 이승우 선수였고요. 7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좀 순도 높은 네.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주장이라는 중책과 함께 이승우 선수가 좀 네. 계속해서 네, 말씀드린 동안 이승우 선수가 키플레이어 지나가네요. 뽑았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활약 이승우 선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게 자기 칭찬하는 걸 알고 오는 것 시야도 같아요. 좋은데 귀도 좋아서 아. 내 얘기를 듣고 바로 좀 건너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명철 위원님의 픽은 누구시죠? 네, 아무래도 현영민 의원이 선발로 나선 이승우 선수를 꼽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커로스의 역할을 부여받을 안데르손을 꼽겠습니다. 안데르손 선수가 뛰는 걸 보면 정말 질풍가도의 느낌을 주는데 빠른 발과 활동량, 체력 제가 볼 때 후반에 이 선수의 그 쌩쌩한 체력과 활동량, 투지를 생각해보면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데 안데르손 선수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데르손 선수의 후반전 출전 시에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원FC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 FC 서울의 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위원님 함께 해주시죠. 네, 기성용 선수의 패스를 역시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키플레이어로 기성용 선수 꼽았는데 기성용 선수가 사실 이제 김천전이 올 시즌 서울의 주중 경기였는데 그때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많은 분들이 놀랬죠. 베테랑 나이대에 올라선 이 기성용 선수인데 주말 주중 경기를 연거푸 뛰는데도 지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역시도 지금 팀의 반등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원래도 아주 뛰어나고 좋았던 그 패스 능력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팀을 위한 투지까지 마음껏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기성용을 키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영 네, 위원님. 저는 한 명 더 꼽자면은 저도 지금 수원FC 안데르손 선수가 지금 대기하는 것처럼 FC 서울에 지금 일리첸코 선수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득점도 지금 계속해서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좋았던 전성기 시절의 폼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승부처에서는 일리첸코 선수의 1류 될 수 있는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포스트 매치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위원님의 키플레이어들이 정말 일타 강사처럼 꼭꼭 찝어주세요. 그 정말 활약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격수에게 골 결정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부 예측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수원FC가 2대1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수원FC의 상성을 믿어봐야 될 것 같고 수원FC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김은중 감독의 이제 골 카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원FC 2대1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4대3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서울이 선제골을 넣고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기세를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수원FC가 오히려 후반 됐을 때 좀 더 빠르고 뭔가 공격적인 자원들을 투입함으로써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커로서 이승우 선수가 나오지 않고 선발에 있기는 하지만 안데르송이 또 조커로 나왔을 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원FC는 후반전에 김은중 감독이 경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결국은 역전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코어가 4대3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7골 중 4골이 수원 FC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 FC의 3대2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FC 서울이 전반전에 실점이 많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수원 FC가 전반전에 득점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좋은 징크스를 수원 FC는 기세를 살려서 이어나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FC 서울이 좀 수비가 조금 무너진 상황에서의 선제골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득점 경기와 함께 최종 결과는 수원 FC의 3대2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수원 FC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 수원 FC가 승리를 하면 저희가 다 어떻게 뭐 이번에는 커피를 같이 나눠 마시면 되는 걸까요? 수원 FC가 승리하면 이 3명 중에 스코어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 먹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승부 예측까지 함께 해봤고요. 10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수원 FC와 FC 서울의 경기 끝까지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스카이데이 프리매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오늘 경기를 앞둔 양팀 감독의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고요. 경기 보시고요. 저희는 포스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